안녕하십니까? 안경 쓴 늑대입니다. 지난 2월 2일 드디어 페르소나 3의 리메이크인 페르소나 3 리로드가 발매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에게 페르소나 5로 친숙한 시리즈가 아닐까 합니다. 워낙 한 작품에 대한 바리에이션도 많은데다가 장르에서 오는 진입장벽, 특유의 아니메적 분위기이기 때문에 직접 플레이하기보단 이름 정도는 들어본 시리즈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 페르소나를 접한 것은 5입니다. 페르소나 5는 뛰어난 디자인 감각과 매력적인 설정, 파격적인 스토리로 엮인 명작이었습니다. 그 덕에 저는 페르소나 시리즈의 팬이 됐고 드디어 3의 리메이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페르소나 3의 원작을 플레이해본 것은 아닙니다. 페르소나 3 사가의 마지막 작품인 포터블로 계산해도 10년이 넘는 세월 이전에 나온 작품이니 말입니다. 과연 3의 리메이크는 현대의 게이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작품으로 나왔을까요? 이 앞으로는 컨텐츠 특성상 페르소나 시리즈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페르소나 3의 디자인은 후속작인 페르소나 5의 영향을 역으로 받아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눈을 사로잡는 샤프한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러스트도 다시 손을 봐 굉장히 미형으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토리우미 선생님을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죠. 물론 주요 인물이 아닌 인물의 에셋은 재활용되기도 했고 배경이나 오브젝트들의 그래픽 자체는 매우 훌륭하다고 보기 힘들지만 플레이어의 시선이 집중되는 전투 시의 상황 등에서는 잘 발전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시간대별 사이에 나오는 인터미션의 연출이나 시프트 연출, 테우르기아 시스템이나 약점 공격 연출 역시 강렬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복이 계속되는 장르 특성상 눈을 즐겁게 해주는 연출이 필수적인데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던전에서 달리기를 하면 적용되는 스피드 있는 화면 효과나 필드에서 적을 공격했을 때의 역동적인 연출은 5와 비교해도 더 앞서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리메이크된 OST들도 현대적으로 잘 해석되어 있습니다. OST 자체의 좋음은 원작에 수록된 곡들의 공이겠지만 더 꽉 찬 사운드와 보컬의 삽입이 더 적절하게 이루어져 더 좋은 OST가 되었습니다. 펑키한 백그라운드를 치고 들어오는 특유의 보컬이 페르소나의 OST라는 걸 확실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전반적인 게임의 난이도는 로열에 비해 평이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이해만 잘 숙지되어 있다면 클리어하는데 지장이 없게 짜여져 있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5 로열의 오쿠무라처럼 지독한 난관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 추가된 테우르기아 시스템을 활용하는 재미 역시 뛰어나고 또 플레이에 엄청난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소환기 설정을 활용해서 기존의 믹스레이드를 대체한 것도 영리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의 주요 구성은 타르타로스로 5의 메멘토스가 주 컨텐츠로 활용된 것과 비슷합니다. 5는 메멘토스 외에도 펠리스를 주요 던전으로 활용했지만 3는 특정 날짜마다 보스를 맞이하는 식으로 진행되며 맵은 그에 따라 5에 비해 약화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펠리스는 등장인물의 욕망의 성체라는 컨셉도 훌륭해 플레이적인 부분 외에도 여러 서사적 의미를 드러내는 기능을 했지만 3의 타르타로스는 극의 주요 무대이긴 하지만 전투의 장소 이상으로 보여주는 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5편의 메멘토스 역시 끔찍하게 싫어하던 사람도 있었던 만큼 전투의 하나의 컨텐츠가 타르타로스 뿐이라는 것은 큰 단점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멘토스에 비하면 타르타로스가 훨씬 재밌다는 건 다행인 부분입니다. 현대적으로 리메이크 되면서 여러 시각적인 개선이 이루어졌고 아르카나 버스트 시스템 덕분에 타르타로스를 진행하는 데 충분한 동기가 된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메멘토스는 플레이어에게 하여금 의무감까지 생기게 만드는 던전이었던 것에 비하면 타르타로스는 다소 아쉽긴 해도 충분히 괜찮은 던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대시계나 심층 모나드처럼 진행에 따라 변주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펠리스라
모드라는 설정이 너무나 훌륭했던 데다가 주인공의 궤도라는 특성도 훌륭히 드러내던 던전이었기 때문에 타르타로스 하나로는 충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고치려면 게임의 많은 부분을 건드려야 하기에 이해는 가지만 일자 던전 형식 하나만으로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5편의 주인공이 오프닝부터 경찰에 잡혀 신문을 받는 시퀀스로 시작하던 것과 특정 날짜까지의 플레이가 주인공의 회상이라는 부분, 그리고 극이 진행되고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맞이하는 반전은 5편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었지만, 페르소나 3의 서사는 등장인물들의 캐릭터성과 받아들이기 쉬운 서사는 분명한 장점이지만 다소 밋밋하다는 인상은 지울 수 없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페르소나가 시작된 게임인 만큼 감안할 수는 있지만 리메이크를 통해 더 다채로운 이야기를 선보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존재합니다. 물론 주인공이 결전 이후 등장인물들의 소회를 듣고 난 뒤 사망하는 듯한 엔딩은 여전히 잔잔하게 파격적인 엔딩이긴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원작의 공일 것입니다. 기존의 스토리에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도 괜찮지만 페르소나 특유의 후반으로 갈수록 급해지고 난잡해지는 전개는 여전히 아쉽습니다. 특히 슈지 이사장은 구린 인물이라는 걸 너무 대놓고 드러내던 것에 비하면 퇴장이 너무 급합니다. 뭐지? 하는 새에 사라져버립니다. 12섀도우 격파 이후의 스토리는 거진 이런 느낌이라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도리와 이오리의 관계도 분명 슬프고 테오르기아 연출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사실 둘의 감정선을 쫓아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내내 병원에 있다가 스트레가에 의해 구출된 날 이오리를 공격하고 대신 희생하는 것까지가 하루 만에 일어납니다. 특히 플레이어는 커뮤니티를 여러 개 챙기느라 더 집중하기가 힘든 것도 있겠습니다. 사실 메인 등장인물끼리의 이야기가 커뮤니티보다 보여주는 게 적다는 건 뭔가 이상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스트레가라는 집단 자체가 조금 겉도는 느낌이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리즈 전통과도 같은 페르소나 구사자 악역 포지션을 정립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사실 3의 스토리만 놓고 봤을 땐 없어도 전개에 그다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쉬운 사실입니다. 페르소나 3 리로드는 원작을 현대적으로 재구현하는 데 충실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의 장점이 극대화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단점 역시 더욱 크게 다가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속작에 영향을 받은 화려한 화면 연출과 디자인적 세련됨, 새로이 탄생한 OST 등은 확실한 장점이자 페르소나 시리즈가 가진 강점을 잘 살린 것입니다. 전투와 양립하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인 스케줄 관리, 그 속에 있는 커뮤니티와 패러미터 성장 역시 가장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느껴집니다. 팀원들과의 교류 역시 몇 가지 패턴으로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인게임적으로 도움도 되고 스토리를 보는 재미까지 챙긴 형태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시리즈 특유의 후반으로 향할수록 급해지는 데다가 복잡해지는 단점 역시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메인 컨텐츠 자체의 한계 역시 아쉬운 부분입니다. 타르타로스는 향상된 연출과 여러 요소로 인해 가장 재밌는 던전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만으로는 긴 플레이 타임을 전부 책임지기에는 너무 반복적인 컨텐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페르소나 3 리로드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페르소나 시리즈가 가지는 매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작품입니다. 워낙 시스템 정립이 잘 되어 있는 시리즈이기도 하고 JRPG 장르에서 페르소나 시리즈의 분위기와 센스만큼은 따라잡을 게임이 없는 만큼 그것만으로도 플레이할 가치는 차고 넘치는 시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와 센스가 현 시점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이니만큼 그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와는 별개로 플레이 타임 하나는 정말 끝장나는 작품이니 소비자 입장에서도 훌륭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연의 힘으로 큰 문제를 해결할 힘을 얻는다는 것은 다소 흔하고 또 감정의 과잉처럼 느껴지는 이야기긴 하지만 학생 신분의 등장인물들이 내뱉는 정론과 그 행동들이 청춘이라는 테마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어쩌면 이제는 솔직하기가 두려운 우리에게 등장인물들의 입을 빌려 말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안경 쓴 늑대였습니다.